반갑습니다. 로마스 X입니다. 오늘은 마약 혐의로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 씨를 통해 마약 관련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영화 베테랑 어이가 없네. 로 잘 알려진 배우 유아인 씨가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인 이른바 님스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이뤄진 마약류 의약품 사용 기록을 확인하고 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함으로써 촉발되었습니다. 유아인 씨가 법정 구속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실태와 그 경각심을 환기시킨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적발되지 않고 여전히 암암리의 음지에서 오남용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은 물론이고 마약 또한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하여 정부의 좀 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시사 묘수입니다. 2022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른바 식약처에서 병의원 등의 마약류 의약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국가통합 마약류 관리 시스템, 이른바 님스를 통해 51명의 비정상적인 마약류 의약품 처방 기록을 확인합니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 대상자 51명을 경찰에 수사해달라고 의뢰를 하게 되고 이 중 배우 유아인 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5일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유아인 씨에 대해 신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그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합니다. 해당 검사에서 정작 의심을 받고 있던 마약류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 성분은 음성 반응으로 검출되지 않았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게 대마 성분이 소변에서 양성 반응으로 나오게 됨으로써 사건은 본격적으로 연예인 마약 수사로 전환됩니다. 2023년 2월 8일 정밀 분석을 위해 경찰로부터 소변과 모발을 전달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있음을 확인해 주어 유아인 씨에게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2023년 2월 28일 유아인 씨의 모발에서 프로포폴과 대마, 코카인,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경찰에 통보됨으로써 유아인 씨는 마약 관련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당시 유아인 씨 측은 바늘 공포증 때문에 피부 시술 등에 있어 수면 마취가 필수적이었다는 항변을 내놓습니다. 이후 2023년 3월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이태원 등에 위치한 유아인 씨의 자택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하게 되고 2023년 3월 27일 유아인 씨에 대한 경찰의 첫 번째 소환이 이뤄집니다. 조사에서 제가 밝힐 수 있는 사실들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자리에 서서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건의 경위와 관련한 질문들 많이 받았고요. 제가 밝힐 수 있는 선에서 충분히 사실대로 제 입장을 전했습니다. 사실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제가 그 내용들을 직접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저의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입장 표명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저를 보시기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저는 이런 순간들을 통해 그동안 제가 살아보지 못한 진정 더 건강한 순간들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실망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밝힐 수 있는 부분 다 밝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023년 4월 11일 유아인 씨와 관련하여 수면제로 잘 알려진 마약류 의약품인 졸피뎀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2023년 5월 16일 유아인 씨의 2차 경찰 출석이 이뤄집니다. 장장 19시간 40분에 이르는 긴 조사를 마치고 제가 할 수 있는 말들을 했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언론에 대답한 후 집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2023년 5월 22일 경찰이 유아인 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고 2023년 5월 24일 유아인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이른바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당일 오후 11시 50분 심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 이민수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고하여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합니다. 2023년 6월 9일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수면 마취용 마약류 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불면증 치료 마약류 의약품인 알프라졸람의 투여 부분을 포함해 유아인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깁니다. 재판에 넘겨진 후 유아인 씨가 미국에서 유튜버 헤어몬에게 대마 흡연을 강제로 권유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나옴으로써 유아인 씨는 대마 흡연 및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에 더해 타인에게 마약을 흡입하도록 교사하였다는 의혹과 수사 과정에서 이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도록 강요하고 협박하였다는 의혹까지 받게 됩니다. 2023년 12월 1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특히 저로 인해서 크게 실망하시고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유아인 씨는 총 8차례에 이르는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잘못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 3일 대마 흡연 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 부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데 반해 오남용한 마약류 의약품의 종류와 횟수가 지나치게 많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 지기현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법정 구속됩니다. 마약은 바퀴벌레와 같습니다. 늘 인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활동하고 조용히 숨어 있다가 몰래 나와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잡아도 끝이 없을 정도로 도대체 어디에 서식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마약은 바퀴벌레와 매우 유사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바퀴벌레를 퇴치하기 위하여 스프레이 약을 뿌리거나 약이 발라진 덫을 놓곤 했지만 단지 잡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박멸에는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바퀴벌레에 대한 전문적인 퇴치뿐만 아니라 그 서식지까지 발본색원하는 전문 업체가 등장함으로써 바퀴벌레가 자주 출몰하는 음식점 등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바퀴벌레 퇴치 및 박멸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효과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마약이 바퀴벌레와 같다는 점에서 이런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바로 마약 단속청의 신설입니다. 미국은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면적인 세계 전쟁을 선언한 이후 1973년 7월 1일부터 미국 법무부 산하에 마약 단속국이라는 독립 조직을 신설하여 경찰과는 분리되어 마약의 유통은 물론 단속과 예방 업무를 전담토록 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만여 명에 이르는 인원과 연간 5조 원의 예산을 배정받는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번 유아인 씨 사건을 가지고 마약 단속청 신설을 논하는 것은 너무 비약하여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정된 인력으로 식품 안전 업무까지 겸하고 있어 보다 촘촘한 마약류 의약품 단속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경찰청 산하의 마약 수사대를 두고는 있으나 이 역시 조직이 협소하고 한정된 인원 탓에 범인 검거만으로도 벅찰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점에서 정작 그 서식지나 서식 자체를 박멸할 수 있는 단속과 예방 업무에는 사실상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마약 수사에서 사실상 떨어져 나가게 됨에 따라 기존의 검찰이 가지고 있던 마약 수사 관련 노하우가 경찰로 흡수되지 못한 채 단순히 경찰의 노하우만을 가지고 마약 범죄를 상대하기에는 분명히 미숙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검찰과 경찰의 마약 수사 노하우를 하나로 모으고 식약처의 마약 단속 기능을 떼움으로써 식약처의 업무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경찰의 마약 단속 업무와 합쳐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유기적인 마약 단속과 검거는 물론이고 예방 활동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약 단속청의 신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미국의 마약 단속국이라는 모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운영 시스템을 벤치마킹한다면 보다 빠르게 마약 범죄들을 박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도 바퀴벌레가 한 번에 수천 개의 알을 까듯이 마약 또한 한 번에 수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 거래되고 있고, 마약류 의약품은 어딘가 모르게 걸러지지 않은 사각지대에서 오남용의 쾌락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마약 단속청의 신설은 매우 필요합니다. 흔히들 지구가 망해도 살아남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면 인간과 바퀴벌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간이 존재하는 한 바퀴벌레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마약 또한 인류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공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진화하듯 바퀴벌레 또한 끊임없이 진화하여 그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바퀴벌레 같은 마약을 박멸하기 위해서 보다 진화된 박멸 기술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특히 마약류 의약품은 전문 의료인을 통해서라면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그 사용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전문화되고 확장된 기관을 통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대책이 보고됩니다.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 유통 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 39만 명분의 마약을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이삿짐 화물편으로 10만 명분의 마약을 총기와 함께 버젓이 밀수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마약 사범도 지난해보다 30%가 넘게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올해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 경찰은 물론 해경, 보건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수사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지금의 시스템만으로 충분한지 그것부터 점검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고맙습니다.